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옆구리 꼭 찔러야 돼, 보면. 자, 거기에 642페이지에 문제 보니까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한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은 꿀벌 10군 이상 맞죠? 맞아. 가금은 1000수인데 아니고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은 120일이잖아요. 그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니까 100만원은 아니고,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인데 300이니까 아니고, 그러면 맞는 것은 몇 번? 1번인데 해설에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 1090, 330, 120, 120 시작. 1090, 330, 120, 122 아시겠죠? 동그라미 하나 빠졌어요. 자, 2절 농지의 기본 이념 볼 거 없어요. 농지는 소중한 자원이고 한정된 자산입니다. 기범씨 아웃. 네. 자, 그래서 농지는 소중한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그럼 이것을 투기의 대상이 되면 돼, 안 돼?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투기의 원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는 거기에 맞게끔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되고, 국민은 그 시책을 존중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뭐 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소유 파트입니다. 자, 소유 제한. 아까 이야기한 경자 유전의 원칙. 무슨 원칙? 자, 경자 유전의 원칙이니까, 자, 경작자가 아니면 농지를 뭐 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 경작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 자, 그게 1번 국가 지자체, 국가의 동그라미.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교육법에 따른 학교죠, 학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험, 연구지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의 초,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의 주, 상속의 상, 8년 이상 8, 담보농지의 담, 농지 전용 허가 줄치고, 신고의 줄치고, 8번 협의의 동그라미, 허가, 신고, 협의. 9번째, 개발사업지구 1500제곱미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10번째, 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농지다. 자, 이리 보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가 15% 돼요. 그럼 여기다가 밖구랑매다가 뒤로 낮아빠지겠죠. 아, 그렇잖아. 경사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한계 농지. 무슨 농지? 옆에 적으세요. 무슨 농지? 10번에다가 한계 농지. 무슨 농지? 자, 11번째 공적인 목적으로 취득. 여기다가 무조건 11번째는 뭐라고? 취득. 뭐라고요? 취득. 거기다가 파번에 제일 마지막에 파번에 비축. 뭐라고요? 비축.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중 공공토지 비축 심의를 거쳐서 미리 땅값이 오르기 전에 농지를 사가지고 주택용지로 비축한 땅, 그걸 비축토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 글자 따서 정리하니까 다 같이 국가 줄초상 개팔자 농담 한비 시작. 국가 줄초상 개팔자 농담 한 취비 시작. 자,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 주말 체험 영농, 초등학교, 중학교, 상속, 그리고 개발 사업지구, 그리고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나 협의를 거친 농지. 자, 협의를 거쳤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는 경작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담보농지. 아까 담보농지가 무엇이냐? 여기다가 갑돌이가 농사를 짓는데 영농자금이 부족해서 갑돌이가 짓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농협에다가 돈을 2억을 빌렸다 이거죠. 그럼 이때 이제 농협이 2억을 빌려줘서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아까
서울에서 이쁜 갑순이가 이사 오는 바람에 이놈이 사랑농사 짓다가 보니까 반갑습니다. 사랑농사 짓다가 그냥 나를 봐요. 나를 봐. 사랑농사 짓다가 이게 농지를 게을리해.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얼마 안 나잖아. 안 나니까 이자 원금도 제대로 못 줘. 그러니까 자꾸 밀리니까 농협이 경매 붙였어. 경매 붙여가지고 2번 경매를 했어. 경락을 했는데 다 유찰된 거야. 뭐가 돼서? 2번 유찰이 되면 농협이 직접 경매 가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담을 해가지고 농협이 담보농지, 자기가 담보로 제공받은 제공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담보농지라 한다. 무슨 농지? 내가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그 농지를 내가 소유하는 거야. 그걸 무슨 농지? 담보농지. 그 담보농지를 취득을 했다. 그때는 농협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경작을 안 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계농지, 그 다음에 공적인 취득, 그 다음에 비축토지. 자, 이런 것은 뭐 하지 않아도, 경작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소유 제한의 예외. 자, 그 다음 세 번째. 농지를 임대 사용대할 때, 교재 645페이지.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때는 자기의 농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고. 자, 소유의 특례 제한. 거기 별표하시고.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허용된, 농지 소유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없다 하는 거라.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없다. 그러면 농지 소유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농지법에서만 정하라. 그 뜻이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농지의 소유상한입니다. 아까 3가지. 농지 소유상한은 경작자는 무제한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비영농인은 무조건 소유할 수 있는 게 소유상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상속을 받았다. 8년 이상 이농을 했다. 이때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아까 보시되 농어촌 공사 등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때 그 기간 동안은 상속받은 전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은 세대원 전체가 1,000제곱미터. 요거 확실하게 상속 8년 이농할 때 주말체험 영농 전체 1,000제곱미터. 자, 예외. 농지를 임대 사용대할 때는 소유상한이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농지를 뭐한다? 계속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으로 갑니다. 자, 그거 다시 한 번 더 내가 646표 도표로 그려놨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여기 별표하시고, 여기는 알아두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면장,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군 면장. 동그라미 치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군 구청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아야 되는데, 자, 발급 대상이 다음에 있죠.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지자체 줄치고요. 상속의 동그라미, 담보농지 협의 옆에다가 허가와 신고는 X라고 적어요. 허가와 신고는 뭐다? X. 그 농지 증명 허가 받았다거나 신고를 받은 것은 받아야 되는 거야. 협의면 주무장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요거는 협의는 안 받아도 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취득.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병. 빨리빨리 체크해. 합병.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농지 분할했던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것.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협의, 그리고 취득, 합병, 분할. 그렇죠? 다시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협의, 그 다음에 취득, 합병, 분할. 오케이?
이것은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떤 경우다? 이미 소비노트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발급 받아야 되는 거는 여기죠. 뭐뭐. 자, 매매, 증여, 교환, 화해, 경매, 소유권 이전, 판결, 전용허가, 전용신고, 주말체험 영농, 이거는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된다. 오케이? 이거는 발급 받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발급 안 받아도 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매매, 증여, 교환, 화해, 경매, 소유권 이전, 판결, 전용허가, 전용신고, 주말체험 영농 이런 경우는 농취증 발급 받아라. 자,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죠. 발급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경영계획서를 어떻게 농지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농사 뭐를 짓겠다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없이도 가능한가. 자, 거기다가 648페이지 2번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거. 그게 초등학교. 거기 있는데 1번에 초등학교의 세 번째 줄에 시험지 연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 보입니까? 그 시험지에다가 시자에 동그라미. 주말 체험 영농의 주.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허가의 허. 신고의 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사업지구 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계농지 한. 여섯 번째 비축토지.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같이 시주허신 게 열심히 부처님 오신 날 시주를 하니까 큰 복을 주더라. 다 같이 시주허신 게 한비 시작. 시험 연구, 주말 체험 용용, 허가, 신고, 개발사업지구, 한계농지, 비축토지. 자, 시주허신 게 한비. 이것은 뭐가 필요 없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급은 시구 읍면장은 발급 신청이 있을 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체크하시고 며칠 이내 4일 이내. 다만 발급 신청을 경영계획서에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하는 거 그때는 며칠? 2일이다. 왜? 경영계획서 작성 필요 없으니까 빨리 할 수 있지. 2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취득 요건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까 미만인지 아닌지 소유 상한 이내일 것. 그 다음에 이제 경영계획서에 제출을 할 때 그 계획서의 내용이 적합한지 이런 거를 다 따져서 하는데 다섯 번째 오른쪽 645번째 동그라미. 신청 당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 면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 첫째, 고정식 온실의 동그라미. 고정식 온실은 3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곤충 사육사 동그라미. 곤충 사육사는 165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 165제곱미터는 평수로 5평, 50평이야, 50평. 자, 50평 이상. 자, 330은 100평, 165제곱미터는 50평. 그러니까 고정식 온실은 1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곤충 사육사는 50평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감옥과 남옥 외의 농지. 그럼 고정식 온실이나 곤충 사육사가 아닌 것은 나머지는 뭐다? 1000제곱미터 이상. 다시 한번 더. 고정식 온실은 얼마? 100평 이상. 곤충 사육사는 얼마? 50평 이상이니까 165제곱미터 이상. 나머지는 기타는 1000제곱미터 이상. 이 정도 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해준다 이 뜻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시. 취득 자격 증명의 첨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발급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뭐한다?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림. 발급 신청, 경영계획서 작성, 제외, 발급 요건, 적합 여부 판단해서
시구 읍면장이 4일 이내 발급해준다. 왜 4일이냐? 발급권자가 4명이다. 시구 읍면장이니까. 그래서 사흘이다. 자, 그런데 발급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이 필요 없는 거는 2일 빨리 한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첨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발급을 해줄 때 적합 여부의 판단은 아까 보시다시피 자, 개인이 주말 농장을 한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되고, 고정식 온실은 330 이상이 돼야 되고, 곤충 사육사는 165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하고, 기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농지증 발급해준다. 요 요건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부셔야 된다. 오케이? 요 도표 하나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니까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처분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다음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한다. 여기 1년의 동그라미. 자, 농지 처분은 일단 1년 이거 아시고. 자, 여러분 처분 사유가 발생이 되면 1년 내에 처분해야 돼. 만약에 1년 내에 처분을 안 한다. 처분 안 하면 6개월 내에 처분을 명합니다. 처분을 명령하죠. 이 명령을 받고도 처분 안 하면 이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의 20%예요. 농지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그럼 농지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이상, 1회 이상이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처분을 유예를 할 수 있어요. 처분 기간의 유예는 3년간 유예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받아서 그때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어.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 그 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았으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처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1년 6개월, 그리고 자, 공시지가, 그리고 3년, 그리고 20%. 다시 1년 6개월, 자, 공시지가 3년간 20%.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농지 처분하면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유를 볼 때, 자,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때, 자, 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3월 줄치고, 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3개월이 경과돼. 3개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5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대. 자, 그 다음에 8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자, 이럴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세 가지.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때라든가, 그 다음에 허가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된 때. 아까 상속을 받았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상속을 받았는데 10,000 제곱미터까지는 내가 소유할 수 있고 9만을 처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그날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그럼 처분명령, 시군구청장은 처분 업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분 명령의 유예.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의 경우는 처분 의무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3년간 칠 것이고 처분을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유예할 수 있다.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가 처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농업에 이용을 하고 있다거나 오른쪽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와 농지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이럴 때는 3년간 처분 명령을 뭐 할 수 있다? 유예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 유예 기간에 의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 처분 명령을 하도록 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농업에 경영하지 않거나 매도 계약이 체결한 것이 파기됐다. 그럴 때는 다시 또 처분 명령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을 유예받은 후 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는 처분 업무 대하여 처분 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3년간 처분 유예를 줬어. 근데 유예를 받은 사유가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고 농어촌 공사와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줬다 이거야. 근데 이제 유예 기간을 줬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다시 시군구청장이 처분 명령을 안 했대. 그러면 그 처분 유예를 받은 그거는 처분 의무가 없어진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그 말이 처분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처분 명령과 매수 청구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내에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농어촌 공사에게 내 땅 사주세요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농어촌 공사의 매수 청구예요. 그럼 농어촌 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 줄치고 무슨 지가? 공시지가로 해당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이때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시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뭐 할 수 있다?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뭐 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이 뜻이고 농어촌 공사가 농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서 농지관리기금에서 뭐 해준다? 융자를 해준다 이 뜻입니다. 자, 농지 매수 청구.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을 때 농어촌 공사에게 당해 농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아까 보셨고요. 자, 그래서 농지 처분은 그림 1년 내에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해야 되고 처분 안 하면 6개월 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처분 명령을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고 처분 명령을 받았다. 농어촌 공사에게 매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을 안 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강제금은 농지가액의 20%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이행강제금 651페이지 중간에 이행강제금 651페이지 중간에 이행강제금 거기 보세요. 이행강제금의 부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고장을 송부합니다. 당해 농지와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이 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할 때는 새로운 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해야 되고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농지.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자, 농지의 저당권자로부터 아까 갑돌이가 농사 짓고 있다가 영농자금이 필요해서 짓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을 빌렸다. 그런데 갑돌이가 농사를 제대로 안 지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 이러니까 농협이 경매를 붙였다. 경매를 붙여서 2회 이상 경락이 진행이 돼서도 경락인이 없다. 그러면 2회 이상 유찰이 됐으니까 담보권자인 누구? 농협이 직접 경매 참가해서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농협이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직접 취득한 거니까 이걸 담보농지의 취득이라 한다. 오케이? 그러면 농협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 밑에 농협, 단위농협, 축협, 그리고 수협, 그렇죠? 수협은행, 농어촌공사, 일반은행, 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라서 자산관리공사, 유동화 전문회사,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야 이런 것 등이 전부 다가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 알아두시고 농업협동조합 및 금융기관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몇 개 가지고 위임을 해서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농지의 소유 파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농지 소유 파트에서 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준 문제. 자, 1번 농지법의 법령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음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시구음 면장 맞죠?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음 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자,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맞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아까 고개 들어봐요.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는 거 시주허신계 한비. 다 같이 시주허신계 한비. 시작. 자, 시험 연구, 주말체험 영농,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개발사업지구, 한계농지, 그렇죠? 비축토지. 이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농지의 경영계획서에 작성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경영계획서의 작성 그것 때문에 틀렸고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틀렸다. 5번 시구음 면장은 농지 취득자격인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 기준 등을 검토한 후 며칠 이내 4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것은 며칠 이내? 2일 이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놓고 농지 이용 파트로 갑니다. 자, 농지 이용 파트는 여기서 보면 되겠죠. 농지 이용. 자, 농지 이용은 농지 이용 계획이 먼저 나오고 이용정진 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경작지하고 임대차 사용대차인데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농지 이용 계획부터. 농지 이용 계획은 시군 구청장 미절시고. 자, 보게 들어봐요. 우리가 여기서 봐. 부동산 공부는 토지와 건물인데 토지는 전부 다 행정 계획을 통해서 규제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국토의 효율적 정제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과 정비와 보존하는데 보존의 경우도 행정계획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보존에 관한 그 대표적인 농지의 경우에 계획은 농지이용계획이 나오죠. 시군구청장이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자가 되는 것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조치고요. 시군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때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 농지 이용 계획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느냐? 농지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경력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 계획,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 이런 것 등이 농지 이용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수립 절차, 수립과 확정 것이, 그 다음에 개발 의무, 수립 기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도
요런 걸 이제 조금 더 알기 쉽게 서부노트에 보면 서부노트를 안 봐도 좋아. 이 프린트물 오늘 있으니까. 자, 프린트에 보면은 서부노트는 더 잘 돼 있고요. 프린트에 보면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수립하고요. 군지역은 3,000만 제곱미터, 3,000만 제곱미터인데 거기 3,000제곱미터 잘못 나요. 3,000만이야, 만. 3,000만 제곱미터. 자, 3,000만 제곱미터 이하, 3,000만 제곱미터 이하인 시구로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3,000만 이하라도 농지이용계획 수립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3,000만 이상이 될 때 수립 대상이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군구청장이 이용계획을 확정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농지이용계획이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수립 확정고시, 그 다음에 개발 의무, 수립 기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계획에 따라서 농지이용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데 농지이용 증진 사업은 네 가지입니다. 시군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업 시행자라 합니다. 무슨 시행자? 농지이용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알았죠? 자, 이 사업 시행자는 앞에 시군구청장이 수립한 무슨 계획? 농지이용 계획에 따라서 농지를 어떻게 이용 증진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용 증진 사업이 네 가지예요. 자, 1, 2번은 권리에 관한 거죠. 뭐야? 농지 소유권 이전 촉진 사업, 임차권 설정 촉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임차권을 설정하는 촉진 사업 1, 2번. 그 다음에 3, 4번 위탁 경영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체 육성 사업. 그리고 다시 1, 2번은 소유권 임차권 설정 촉진 사업이고 3, 4번은 경영 촉진 사업이야. 그래서 위탁 경영을 촉진하는 사업하고 농업 경영체 육성 사업 이 네 가지가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거기 들어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탁 경영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요. 금지가 돼요. 위탁 경영은 원칙적으로 금지지. 왜 그러냐? 내가 선생님한테 보수를 주고 내가 군에 가서 그 기간 동안 사장님이 내 거를 농사를 지어라 이거야. 짓고 그 대신에 그 농사의 수확물은 사장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 거야. 다만 이분은 보수만 받은 거야. 옛날에 시골에 머슴 부리는 거 있잖아. 머슴. 그게 바로 소작농의 전신이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소작은 금지가 되는 거니까 위탁 경영도 금지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군에 있고 공직에 취임되는 기간 동안 농지를 놀리면 안 되잖아. 놀리는 게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촉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농지이용 증진 사업 시행의 파트의 세 번째 사업이 위탁 경영을 무하는 사업, 촉진하는 사업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두라는 거야. 알았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용 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용 증진 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와 추선을 하고 예산 범위 하에서 이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대리경작제. 거기 별표하시고 별표 3개. 대리경작제는 농지를 놀리면 안 되니까 대신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시군구청장은 유휴농지. 자, 시군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줄치고 소유권자나 임차권을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을 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을 지정할 수도 있고 직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대리경작자 지정의 대상 농지는 유휴농지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유휴농지냐 이 말이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휴농지가 아니고
해당하지 않는 유휴농지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연작으로 지력의 증진이 소실돼서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휴경하는 농지, 연작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그럼 이런 경우에 유휴농지는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 사유가 아닌 유휴농지야.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일단 이때 유휴농지가 휴경하는 유휴농지는 아니다 하는 거는, 자, 연작으로 인해서 땅의 지력이 약해졌고 이런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놀리고 있는 그런 농지는 유휴농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하나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모를 텐데 우리나라의 이 유휴지 제도가 도입된 것이 언제냐? 유휴지는 저는 뭐 34년을 했으니까 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유휴지는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법에서 옛날에 한강변의 아파트, 지금 한강변의 아파트가 반포 아파트나 잠실의 주공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있죠. 그거 불과 지은 지 80년대 후반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한보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강변에 땅을 샀어요. 평당 500원 주고. 그때 돈은 평당 500원밖에 안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범씨, 서울의 올림픽대로 언제 만들어졌어요? 올림픽이니까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도로야. 그게 올림픽 도로라고. 에? 그 88 올림픽 도로 생기기 전에 잠실은 뽕나무 밭이 있는 동네라서 잠실이고 내가 잠실에 살고 있으니 잘 알잖아. 송파는 소나무 송자에다가 나루, 이 배 타고 다니는 그 있잖아, 나루. 그거 해가지고 송파라고 했단 말이야, 송파. 서울 생활 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몰라요? 아, 하기사 뭐 그러시겠다. 그럼 한강변에 전부 대기업들이 땅을 다 헐값으로 사놓는 거야. 거기서 이제 놀리고 있는 땅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유휴지 조치를 시킨 거야. 놀리고 있는 땅, 기업의 비업무용의 토지, 기업의 비업무용의 토지 이런 거는 유휴지 조치를 매긴 거야. 그 세금을 과하게 때려본다. 언제까지 개발을 안 하면 세금을 매기겠다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야. 그게 바로 한보, 대우, 현대, 삼성 이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고 유휴지 조치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 안 맞으려고, 세금 폭탄을 안 맞으려고 집을 세운 거야.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집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덕을 본 거는 사실이잖아. 맞죠? 그때 도입된 것이 유휴지야. 그게 72년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입된 거죠. 근데 이 법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 어느 법으로 바뀌었어? 2000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무선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도시계획법하고 두 가지 법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거. 이게 역사라는 거야, 역사. 자, 그러면 유휴농지도 그러한 차원에서 도입된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갑돌이가 농사 짓다가 이놈이 갑순이가 이쁜 갑순이가 오니까 농사는 안 짓고 놀리고 있는 거야. 여기는 벼가 무성하게 자란데 여기는 다 놀리고 있어. 이런 유휴농지에 대해서 자, 보다 못해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놀리지 말고 대신 경작을 시키자 해서 도입된 것이 무슨 제도? 대리경작제 제도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휴경하기 위해서 놀리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랑농사 짓다가 농사 게을리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유휴농지가 된다 이 뜻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런 유휴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를 합니다. 귀하가 갖고 있는 몇 번째 땅, 몇 번째 농지는 대리경작자로 지정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고해줘요. 그 예고 처분을 받고 불복하면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거기에 이의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청을 받고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경작자를 시군구청장이 이 절차 거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대리경작 지정을 할 때는 누구를 지정하느냐? 인근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안 하려면 생산자 단체나 학교, 농업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대리경작 지정하고, 그럼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합이 없으면 3년이고, 수확일로부터 2월 내에 10%를 사용료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한다. 그리고 중지와 해지, 이것이 끝나는데, 일단 대리경작자의 지정 요건을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시군구청장은 경작자 직권으로 지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줄치고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1순위가 농업인과 농업법인인데 어떤 사람은 빼야 되느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해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고. 1, 2번은 말 안 들은 놈이지. 1, 2번은 말 안 들은 사람이잖아. 그 글자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놈이고, 처분 명령을 받고도 농기를 처분하지 않은 사람이 말 안 들은 사람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은 전부 다 이런 사람은 뭐라 하지? 이런 사람 뭐라 하지 한마디로? 아, 범법자라 하면 되지. 아, 참 답답. 무슨 법자? 범법자 맞아 안 맞아? 범법자. 그죠? 그 선생님은 몇 페이지 봐요? 그 책 없어요? 아, 예, 책을 차에 놔두고 아까 왔습니다. 아, 그럼 서브노트 봐, 서브노트. 그거 봐, 그거 법 다 있잖아.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그게 옛날에 틀려, 틀려. 자, 그러면, 여기 1, 2번은 말 안 들은 사람, 3, 4, 5, 6번은 뭐라고? 범법자의 범법자. 그럼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에서 이런 놈한테는 대리경작 시키면 안 되잖아. 맞죠? 성질 난다고 삽들고 행패 부릴 놈도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사건, 사고 유발할 놈들이니까 이거 빼고, 이런 사람을 빼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대리경작을 시킨다. 그 뜻입니다. 알아서요. 자, 그다음 예외. 그럼 이 사람들이 대리경작을 안 해. 안 한대. 그러면 두 번째, 농업생산자 단체나 학교, 이런 사람들을 대리경작자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원칙은 누구라고? 인근 지역에 뭐라고? 농업인, 농업법인.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뭐라고? 생산자 단체나 뭐라고? 학교. 이 사람들에게 대리경작을 시킨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대리경작을 시켜 절차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 이의신청 10일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심사결과 통지 며칠? 7일에 동그라미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정. 시군구청장이 지정합니다. 그죠? 누구를? 인근지역의 농업인 법인, 인근지역 농업생산자단체 학교, 통지, 대리경작자 소유권자, 임차권자의 각각 지정 통지서를 통보합니다.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 동그라미, 수확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소유권자, 임차권자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할 때는 법원 공탁소에 뭐 한다? 맡긴다. 그걸 뭐라고? 공탁.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 3년.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 3년. 그 다음 경작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뭐에 따른다? 약정. 경작의 중지와 해지, 만료에 의한 중지는, 자, 고개 들어봐요. 기간이 3년이야. 몇 년? 3년이라고, 3년. 근데 3년인데, 이게 기간이 끝나. 그러면 3년인데, 거기다가, 이제 농지를 대리경작자가 스스로 경작을 한대. 이때는 경작기간 만료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 3개월 전이죠. 이리 봐요. 자, 여기가 12월 31일이 3년이 되는 날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몇 개월 전? 3개월 전 하면 9월이지, 9월.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럼 9월. 자, 그러면 3개월 전까지, 9월까지 그 기간에 만료 재경지 시정을 중지할 것을 시군구청장에 뭐 한다?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에 신청을 받아서
받은 날로부터 다시 몇 개월 이내?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그 1개월이니까 몇 월이야? 그렇지. 10월. 1개월 이내니까 10월 내에 경작자의 지정 중지를 대리 경작자와 당해농지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뭐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경작기간이 끝나서 경작을 그만두게 하는 거, 이걸 대리 경작의 중지라 합니다. 뭐라고요? 지정 중지, 만료에 의해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작기간 만료 전에 계속적인 거래계약을 그만두게 하는 걸 해지라 하지요. 이걸 지정 해지라 하는데,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서 내가 대리경작 하겠다 이렇게 해지를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한데,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을 제때 안 한대, 그 다음에 리얼 경작 대리경작자가 A 그 대리경작 해봐야 고추 농사 지니까 고추값이 폭락하고 배추 농사 지니까 배추값이 폭락하기가 재미 하나도 없어. A 안 짓겠대. 이렇게 지정 해지를 스스로 신청한다. 이럴 때는 만료 전에도 대리경작을 그만둔다. 이걸 뭐라고? 지정해지라 합니다. 뭐라고요? 지정해지. 자, 그러면 요까지가 우리가 대리경작인데, 자, 다시 대리경작은 다시 유휴 시작. 그 다음에 17 작년 2월 10%. 자, 중지에서 3개월 1월 시작. 중지에서 3개월 1월. 오케이. 다시 유휴 17 3년 2월 10% 3월 1월. 이게 바로 대리경작자의 어떤 사람이 문제를 내더라도 저기 다 걸리게 돼 있을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박스 문제.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일로부터 100분의 얼마? 10%를 소유권자, 임차권자 사용료 지급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얼마야? 토지가액의 얼마?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다음 D가 처분명령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농지 토지가액에 얼마? 100분의 얼마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받는다. 이행강제금은 20%잖아. 그러면 기억은 얼마? 10%. 니언은 50%. 디귿은 20%. 20 보입니까? 그럼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 이렇게 실제 문제로 나오는 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입니다. 자, 다음 국호에 은하하다 할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임대 사용대가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한 장 넘어가서 국가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 국가지자체 줄치고 상속에 줄치고 빨리빨리 체크하세요. 8년 담보농지 허가 신고 협의. 5번 6번 허가 신고 협의. 그 다음에 6번 개발사업지구 7번째 한계농지 8번째 취득. 다시 국가지자체 상속 8년 담보농지 허가신고 협의 그리고 개발 그 다음에 한계농지 취득. 이와 같은 경우는 경자유전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외, 그렇죠? 임대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임대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사용대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 사용대 못하니까 아까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 파트 이런 거에 해당할 때는 임대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사용대 할 수 있다. 고개 들어봐요. 딴 거 없잖아. 생각을 하라니까. 소유 제한은 경작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소유 제한의 예외가 아까 여기 국가주초상 개팔자 농담 한비 보셨죠? 아 맞아 아까 봤잖아. 자, 국가주초상 개팔자 농담 한비 봤지?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초등학교 상속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 상속 8년 이상 농사 짓고 인허하는 경우 담보농지 전용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거 그 다음에 개발사업지구 그 다음에 한계농지 이런 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 경작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직접 경작을 안 하니까 뭐 하거나 빌려주거나 뭐 하거나 사용대 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알았죠?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임대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사용대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용정진 사업의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는 사용대하는 경우라든가 또 아까 위탁 경영에 해당하는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공직 심의를 했다. 이런 경우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치소, 교도소에 수용 중인 경우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의 경우 농업법인의 청산 중인 경우 그 다음에 60세 이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가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사용대나 뭐가 가능하다 임대할 수 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임대와 사용대가 허용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보면 된다. 첫 번째 국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 국가 상속 8년 담보농지 허가 신고 협의 개발 그 다음에 한계농지 취득 보입니까? 거기다가 위탁 경영의 사유 2번과 3번은 위탁 경영 사유라고요. 위탁 경영 사유. 그 다음에 60세 이상 고령. 그 다음에 5번째 주말 체험 용농.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때는 직접 농사를 지을 그게 안 되니까 이때는 대리경작을 시킬 수 있다. 임대차를 하거나 사용대를 할 수 있다. 이건데 4번에 60세 이상 고령이다. 이럴 때 그 계속 60세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대통령이 제언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몇 년? 5년을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고령의 장기 영농자의 임대다 이 뜻이야. 고령의 장기 영농자의 임대.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임대. 농어촌 공사의 등에게 위탁 임대.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의 위탁 임대. 자, 이모작을 위한 임대. 이런 경우는 임대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잘 읽어보면 첫 번째 658페이지 첫 번째는 경자유전의 예외. 경자유전의 예외. 2번은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임대. 3번은 위탁경영 가능 사유 즉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임대. 그 다음에 4번은 고력의 장기 영농자 임대. 이거 왜 안 보여요? 참대. 끝에 그 작은 글씨로 관로 해놨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해놔서 친절한 건젓이. 다음 5번은 주말점 영농 목적의 임대. 민대가 아니고 임대. 그 다음 6번 농어촌 공사 등에게 위탁 임대. 7번은 소유상한 초과 농지 위탁 임대. 그리고 8번은 이모작을 위한 임대. 보이나요? 이런 경우는 임대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체 방법은 서면계약 방법입니다. 무슨 계약? 서면계약의 원칙 조처되시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유에 관한 시구 읍면적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를 받은 경우 줄치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뭐 효력이 생긴다. 고개 들어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동사는 점유 방법, 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야? 예? 인도 여기 있잖아요. 인도 봤어? 여기 인도 봤냐고요? 동사는 인도죠. 인도 점유잖아. 그럼 부동산은 등기지. 여기 임대차는 등기야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냐고. 부동산이잖아. 맞죠? 그런데 임대차, 사용대차 할 때 분명히 부동산인데 시구 읍면적의 뭐를 받고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뭐 받았다. 인도를 받은 경우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뭐가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러면 이게 부동산인데 등기를 안 해도
인도만 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구 읍면장은 농지 임대차에 대한 확인 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을 때 바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뭐 한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럼 임대차 기간은 잠깐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다음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미정이거나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다면 몇 년으로? 3년으로 약정된 걸로 본다. 그러나 임대인의 질병이나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몇 년 미만으로? 3년 미만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있으면 따로 정한다고,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야? 그러면 거기는 3년 미만으로 정했다. 내하고 선생님이 대리경작을 계약을 했는데 선생님이 대리경작할 때 둘이 합의해가지고 2년으로 대리경작 기간을 정했다면 경작 기간은 몇 년? 다시 대리경작기 두 사람이 서로 해서 2년을 정했다면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이냐고요? 2년이라고. 2년. 따로 정함이 있으면 뭐예요?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거기는 3년 미만은 정해도 3년이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임대차는 3년 미만을 정했으면 뭐로 한다? 3년 미만을 정했다면 몇 년으로? 3년으로 한다는 거야. 안 정해도 몇 년으로? 3년으로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걸 헷갈리지 말고 잘 보라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묵시의 갱신 보십시오. 제일 밑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뭐 한다? 한 걸로 본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민법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인이 야, 니 나가라 이렇게 통지할 때는 몇 개월 전에 통지하지? 예?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전에 통지해야 되죠. 안 그러면 6개월 전에 통지했다. 그걸 해야 돼.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라 하면 틀립니다. 근데 여기는 몇 개월이야? 여기는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다. 그러면 묵시의 갱신에 의해서 그대로 종전 계약과 똑같은 계약이 다시 뭐 된 걸로? 체결된 걸로 본다. 오케이?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 승계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라고.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데 갑이 그 사이에 병에게 농지를 팔았대. 지금 3년이 안 지났고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임대차 계약 그대로 살아있죠. 이럴 때 병이 인수를 받았잖아, 농지를. 이럴 때는 이 임대차 계약의 갑과 을 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병과 을 사이로 승계가 된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병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걸로?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규정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농지 세분화 방기 이런 거는 뭐 분할하는 경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뭐로 본다? 농지의 보존으로 보는데 문제 대리경제학제 문제 하나 풀고 쉽시다. 자, 제일 마지막 7번 문제. 농지법상 유휴 토지에 대한 대리경제학제와 관련한 것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휴경을 위한 유휴농지. 예? 휴경을 위한 유휴농지. 유휴토지야? 아니잖아. 지정 및 지정 예고에 대한 10일 이내의 이의신청. 맞아 틀려? 왜 맞아요? 자시 보라니까.
이의신청은 아까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어. 지정 예고 처분에 대해만 이의가 있다고요. 뭐에 대해서만? 여기 봐봐. 지정 예고에 대한 이의는 있지만 지정에 대한 이의는 없다고. 여기는 이의가 없다고요. 오케이? 뭐에 대해서만? 지정 예고 처분을 받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의 신청이니까 2번 틀렸어. 3번. 대리경작 기간은 당사자가 2년을 정한 경우에도 몇 년으로 한다? 틀렸지? 2년이잖아요. 따로 정함이 있으면 따로 정하는데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그러니까 틀렸죠. 4번. 대리경작자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며 대리경작자는 수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확량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자, 수확일로부터 몇 월? 2월이죠. 3월이 아니고.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 다 같이 유휴 시작. 17, 3년, 2월 10%. 자, 그 다음에 5번.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등은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대리경작 지정을 중지할 것 시군 신청해야 되고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10개월 내 중지를 뭐 한다? 알려야 한다. 맞죠? 틀린 거 없죠?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끝까지 차분히 봐야 돼. 대충 보면 틀리죠. 그래서 틀림없이 2번에 틀릴 항목이 있으니까 2번이 아니고 뭐야? 5번이 옳은 거죠. 2번은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고요. 예고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있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